현숙과 영철부터 한번 보죠. 현숙과 영철의 아침 데이트. 이때 이제 현숙이 엄청 안일하긴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은 한편으로 이런 말하면 좀 다른 분들한테 미안한데 정상인의 대화를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영철님이 현숙님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을 이 전날 저녁인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게 했고, 현숙님도 좀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대화를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숙님도 확실히 이제 엄청 안일하긴 했다. 지금 광수랑 데이트를 하고 싶다. 광수가 나를 선택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저녁에 데이트에 광수님은 정숙을 선택했고 1대5 데이트가 일어났었죠. 그때도 현숙님이 가가지고 막 셀카를 찍거든요. 그걸 보고 영철님이 되게 귀여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어떤 그냥 동지인지 아니면 이성으로서 호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그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이성적인 호감이 모르겠어. 미방본까지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본방에서는 없었다고 봐야죠. 데이트 누구 걸릴지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뒤에서 보면 유도 선수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 손보가 알았냐 라는 거에,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유 영철 유도 선수인 걸 누가 몰라 이렇게 되는데, 막상 보면 이 사람이 뭘까라고 유추하기가 또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안 밀릴 것 같은 뭐 그런 게임. 그리고 손이랑 이런 거를 관찰, 현숙님 확실히 어떤 관찰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행동보다는 관찰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나는 솔로에 나오기에는 모르겠어. 나는 솔로에서 지금까지 보면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더 뽑는 것 같은데 현숙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또 뽑혀가지고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현숙님 성격 자체가 연애 서바이벌하고는 조금 안 맞는 성격이 아닌가? 인터뷰에서 어떤 현숙님의 특이한 점이 있었나? 현숙님은 성향상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자세히 관찰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손이 그 마디마디가 많이 쓰는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손과 체형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판단을 했군요. 음, 음. 그래서 현숙님이 이제 이런 뭐 두 개가 이렇게 제스처를 하거든요. 영철님이 이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귀여워하고 카메라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찰리님 안녕하세요. 광수가 무섭게 쳐다본다 그러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자리에 앉습니다. 카메라 의식을 한다기보다는 민망하니까 이제 카메라맨을 바라보는 그런 것 같네요. 영철이나 현숙이나 둘 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시야가 넓은 사람. 그러면 영철의 시야에 현숙만 잡히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영철이 주변을 좀 관찰하는 사람이고 현숙도 관찰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영철이 보는 옥수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쳐가네. 영철은 그런 게 다 보일 텐데 두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재밌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왜 데이트는 해보지 않았지? 근데 하긴 영철님 입장에서는 이때 이날 옥순이 데이트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으니까 현숙의 적극성적인 측면에서 본인은 순자가 좋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옥순의 적성이 있으니 옥순 한번 만나보자 정도였던 것 같아. 물론 거기서 이제 옥순 씨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옥순 씨의 장점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혹시 모르지만 그런 거 알아봐주고 하는 것도 감사하긴 하더라고. 이건 어색할 때 그냥 나오는 말이고. 음, 잘 챙겨주시고. 아직은 어색하네요. 아직은 두 사람의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 꼭 하나를 정해라 이러면 아직은 어떤 이성적으로 서로에게 호감이 있거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상철님이라고 불렀네? 이름을 잘못 불렀구나. 영철은 그냥 안 해본 거 새로운 거 경험하는 거 좋아하네요. 케이크 만들기. 현수님은 체육관 데이트를 얘기하는데 안전하게 매치게 당해보고. 그냥 소개팅 같네요. 그냥 소개팅. 영식님도 한 번만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참. 지금 국가대표한테 넘겨지는 경험을 하는 거는 뭐 특별한 경험이긴 하지만 뭐 따로 분석할 만한 거는 뭐 아직은 보이진 않네요. 이걸 봐두면 나중에 또 할 얘기가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예선을 못 넘었는데 자상함이나 어떤 지적인 면 때문에 여자로 보이는 경우보다 이 사람이 예선을 못 넘었는데 어떤 자상함과 그런 지적인 것 때문에 남자로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운동 잘한다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군요. 50m 실조 때 다마스. 왠지 이 둘의 연애를 구경하는 느낌이네. 이것만 보면 서로 한번 설득할 법도 한데 최소한 한번 데이트는 해보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그냥 아까 친해진 느낌이 들었는데 이성적 호감이 안 들었으니까 여기서는 배제? 그렇게 된 건가? 왜 순자만이라고 하지? 현숙도 영철에 대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현숙은 그래서 다마스도 구경 가고 뭐 그냥 가벼운 농담하고 다마스 조립을 하고 있네요. 현숙님도 좀 오디오가 안 비네요. 오디오가 안 비고 되게 옆에서 재밌게 해주네 사람을. 확실히 이제 친해졌을 때 훨씬 재밌는 사람이네. 가까워지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재치가 있는 사람. 이번에 뭐 형커에 대해서 스포가 많은데 영철하고 뭐 현숙이 형커다, 영철하고 뭐 영숙이 형커다 뭐 그러던데요? 채팅창에서도 막 얘기가 달라. 현숙님과 영철은 서로 아예 후보로 안 보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 분들이 지금 이것도 그냥 좀 보면 그냥 친구 같고 모르겠어. 어떤 이성 둘 다 좋은 사람들이라 잘 되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둘 다 서로 이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영철은 지금 순자와 그 채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옥순의 플러팅이 어디까지 진심일까 라는 거를 고민하는 그 정도 시점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말 그대로 이제 서로 그냥 여기서는 그러니까 현숙은 사람들을 좀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다 알아보고 다니는 거고 영철은 그냥 동료인 것 같은데 또 트랜스포머 뭐 음악도 깔아줘야 된다거나 그런 현숙님 웃으면서 지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구나. 그래서 현숙님이 먼저 자리에 앉고 결국 넘어지네요 의자에서. 넘어지고 나서 영철님의 태도를 보면은 확실히 동료를 대하는 태도 같네요. 호감이 있는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친구, 좋은 사람. 현숙님 의자에 앉으려다가 이제 살짝 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영자가 나랑은 대화 한 번도 안 하더니 뭐 이러면서 여기서 정숙하고 영자가 뭐야 경치 좋네 거의 이런 수준으로 놀다가 가네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놀리듯이 뭐 응원이지만 현숙님 같은 분은 저런 거를 좀 짓궂다고 여길 수 있죠. 현숙님처럼 내향적이고 사람이랑 친해져야 이렇게 입이 트이는 사람들은 이게 저런 식의 약간 갑작스런 피드백이라고 할까? 리액션을 좀 당황하죠. 저게 편집된 장면이 저 정도면 두 사람의 어쨌건 뭐 간이 데이트? 별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별건 없을 것 같아. 이번에는 24기 플러팅 장인 영호, 영자에게 모닝커피 플러팅 이거 봅시다. 영철과 어울리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투표해보자. 방금 방송도 보고 했으니까. 영철과 어울리는 사람은 영숙, 순자, 옥순. 잠깐만. 근데 4명 넣어야 되니까 현숙까지 넣어야겠는데? 없다까지 넣기엔 한 수가 없고. 아니 지금 영철님은 순자님을 제일 관심 있어 하는데 순자님이 제일 적네요. 야 근데 어떻게 순자씨가 이렇게 제일 낫냐? 영철씨는 순자씨가 안 된다는 느낌이지. 근데 영철과 순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두 사람의 식단이 너무 달라서 제가 별로라고 하진 않았죠. 순자님 좋은 분이고 매력적인 분인데 제가 좀 경계했다.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경계했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순자 씨랑 잘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면 순자 씨가 좀 자기 생각에 꽂히기 쉬운 좀 그런 면이 있죠. 오늘 되게 이쁘게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었어 라면서 이제 광수가 영자에게 이때도 순자 옆에 광수가 앉아있네. 순자는 어깨 이렇게 내려줘야 돼. 오프숄더니까. 영수 옆에는 현숙이 있다고. 영자가 이제 힘줬네 이러면서 이제 바로 딱 얘기했는데 순자 씨는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줘야 돼 하면서 내 어깨를 드러내는 게 나의 전투복이다 하고 확 얘기를 하죠. 순자 씨도 진짜 센케야. 순자 씨는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했을 때 그거에 뭐 주눅들거나 아니면 자기랑 의견이 다른 상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수용하지 않아. 순자 씨가 이제 항상 이렇게 웃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순자 씨가 굉장히 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순자 씨는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좀 돌려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절대 넘어가 주지 않지. 함부로 잘못 농담 치면은 좀 혼날 수 있어. 순자 씨가 보기에 귀엽고 그리고 잘 웃고 밝고 귀엽고 밝고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그냥 좀 여성 경험이 많지 않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으로 더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순자 씨는 이 겉으로는 귀엽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 내면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함부로 드립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영자가 여기에서 영호가 왔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영식이 살짝 시큰둥하네 반응이. 영식이 영호한테 그래서 영식한테 이제 잠깐 비켜달라고 하고 영식은 딴 데 가라고. 근데 영호가 알아서 하겠지. 좀 비켜줄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영호가 커피 오마카세를 해주는군요. 오마카세 맞아? 근데 사람들 앞에서 영자만 챙겨줬구나. 사람들 앞에서 영자만 챙겨주고 옥순이랑 데이트를 한 거야. 영자가 영호를 배제시켰다가 다시 영호를 했구나. 그냥 단지 영호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만은 아니겠네요. 아닐 수도 있겠네. 잠깐 여기서 방금 영식이 뭐라 그랬어? 뭐뭐 해봐봐. 뭐라 그랬어? 이게 사투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영호가 뭐랬는데 뭐뭐 해봐봐. 그러는데 지기 봐봐. 즐겨봐봐인가? 영식은 은근히 영호를 좀 가볍게 대하는 면이 있죠. 이런 걸 봐도. 이날 밤 해물탕 먹고 변심했다고? 영식 씨는 이 영호가 자기보다 이게 인기가 없는 영호는 이 짜장면 개천에서 나는 용이 됐어. 개천에서 옥순의 선택을 받으면서 영식은 용이 됐는데 개천에서 놀던 친구랑 계속 친하게 지내기 좀 어렵잖아요. 개천에 있는 영호잖아. 짜장천에 있는 그때 짜장천에 잠깐 몸을 담았었지만 나는 옥순의 선택을 받은 몸이니까 짜장이 있어야지 지금. 이게 3일차 아침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그 매운탕을 3일차 밤에 먹었나? 영식은 지금 자기가 옥순하고 어느 정도 지금 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영식이 옥순한테 데이트 당한다는 그 말을 듣기보다는 이틀 전인 거지. 하루 전인가? 낮술 나가려면 드립 세트는 일단 대인기일 것 같아요. 대인기. 술이나 안주, 고기 이것보다 커피 드립 세트가 훨씬 인기일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커피를 먹으려면 이렇게 카페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서 낮술사계 저번에 언제야? 한 번 더 특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아닌데 22기 돌싱기 수만 해도 커피가 너무 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던 커피 이렇게 나눠 먹고 막 그랬잖아요. 이 커피는 진짜 완전 낮술 안에서 인싸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수 운이 있어야 되지만 막 거기 갔는데 12명이 다 커피 세트 싸왔어 막 바리바리. 그리고 커피를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영호가 들어올 때는 영식이 영호를 쳐다도 안 봤거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올 때 이제 영수나 현숙 막 영자는 영호한테 막 그 장난으로 환호하고 영식은 쳐다도 안 보다가 영호가 지금 커피 하니까 영식이 그거를 물끄러미 보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영호 멋있는데 하면서 영호가 영식 씨 평가를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커피 냄새 시향을 하고요. 그러면서 저기서 영식이 영호가 진짜 괜찮은 남자다. 이게 본인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영호가 3일차에 커피 내리고 4일차에 김치랑 고기를 볶은 거구나. 그래서 이날은 영자데이였고 다음날은 옥순데이였구나. 영호 머릿속에서 4일차는 옥순데이, 3일차는 영자데이. 그래서 이날을 이제 영자에게 이런 시간을 보냈던 거네요. 그래서 커피 가네요. 영식이 와가지고 이제 영호가 하는 거를 이제 뒤에 와서 이제 보고 있어. 아니 그냥 보려고. 그러면서 멋있다 이러면서 뭐 박수 치면서 가는데 이게 지금 영수랑 실은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영호가 여기서 제일 큰 형님이야 실은. 근데 영수한테 하는 거랑 영호한테 하는 게 지금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 광수보다도 실은 형인데 물론 뭐 나이가 많다고 꼭 깍듯해야만 하는 건 아닌데 영식은 그냥 친해서 저러는 걸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영자가 또 영호한테 영호야 해서 미안하다. 반말해서 미안하다. 근데 이제 영호는 괜찮아. 그러면서 영호는 이제 내가 그만큼 동안이라는 거지 이러면서 진짜 영자에게만 해줬네요. 영식은 좀 보면서 배우는 바가 있나 봐요. 계속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 걸 보면. 저거는 커피포트 자체가 이렇게 따를 수 있게 하니까 좋다. 이제 영호가 이제 영자한테 커피에 물이 끓는 동안 뭐 하다 나왔어요? 물어봐요. 뭐 하다 나왔어요? 근데 영호랑 잘 지내려면 영호 씨의 그 말버릇에 익숙해져야 돼. 말이 느리고 그 말 톤이 조금 특이해서 말을 들으려면 좀 집중해야 되거나 익숙해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호가 영자에게 뭐 하다 왔냐고 물어봐요. 근데 영자는 뭐 하다 왔냐고 한 번에 잘 안 들리니까. 둘이서 대화를 하니까 이제 현숙 씨가 잠깐 피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영호가 그래도 이 사람이 센스가 있는 게 자기는 영자를 위해서 커피를 해주려고 이날은 3일차는 영자데이였던 것 같아요. 영호 머릿속에서 오늘은 영자데이 그리고 그 다음날은 옥순데이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이날 영자를 위해서 커피를 타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날 해보니까 다른 또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너무 영자만 챙기는 모습을 보였나 해서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옥순한테 가서 커피를 내려서 옥순한테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는 커피 내리면서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호도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지. 영호 성격 대비. 그래서 영호가 이 다음날 옥순에게 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굳이 커피를 이렇게 내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지 않고 커피를 그냥 내려서 2개를 만들어서 문 앞에 찾아가요. 그리고 이 다음날은 요리를 해놔. 요리를 해놓고 자 드세요 하고 커피를 만들어서 가. 이날의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네요. 그러면 이날 사람들 앞에서 이게 영자도 다른 동료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영자를 고립시키는 느낌이고 커피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한테 나눠주자니 좀 부족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다음날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이제 요리도 해놓고 그리고 커피를 따로 만들어서 간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더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영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네. 그치, 대화도 집중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따로 딱 커피 만들어가지고 나가기에는 이날 또 미안하기도 하니까 요리부터 해놓은 그런 거였네. 그래서 영자를 너무 고립시키나? 그 말이 뭐 다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너무 나랑만 얘기해야 돼서 좀 고립되나?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커피를 만들어주는 건 좋죠. 그래서 영호가 이제 계속해서 물어봐요. 다락은 확실히 비슷했는데 영호는 같은 그룹에 낄 만큼 성향이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영호가 계속 쉬다가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까 나한테 영자 찾았잖아. 근데 영자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시 나왔어. 이게 무슨 드립이냐면 아까 영호가 이제 오래 기다렸어라고 이제 그 드립을 받아주는데 아까 화장 지웠을 때 너무 영자 같지 않고 다른 사람 같아가지고 그래서 농담으로 영자 씨를 찾는 농담을 하거든요. 뭐 이제 얼굴이 달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자 씨가 저걸 보고 이제 빵 터지고 그러면서 3명이서 화장실 하나 쓰는 것도 걱정을 하네요. 그래서 뭐 잘 잤냐 뭐 그런 걱정. 이때 이제 맥주 마시고 이 전날 맥주 마시고 들어갔고 영호는 영자를 찾았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영호가 다가갔네. 영호가 다가가니까 영자는 그리고 1대2 데이트까지도 왔어. 그런데 영수는 다가왔을 때 영수는 거절했고 영호가 다가왔을 때 거절하지 않았어. 배제했지. 이게 영자 씨가 불안과 회피도가 다 높은 게 영수는 애초에 옥순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영자 입장에서 정말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옥순을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보다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었고 영호는 정말 이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면 사귀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거절하면 나를 좋다는 사람을 까는 거기도 해. 그래서 다가올 때는 밀어내서 배제시키는데 막상 아니라고 하면 진짜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놓기도 싫어. 그래서 막상 진짜 거절도 못해. 그래서 결국은 같은 맥락이네. 밀당에 통하는 혼란형 애착. 여기서 영자가 기침을 해가지고 약을 먹었군요. 그래서 기침약 먹었어. 영호가 또 걱정해주네. 맛있자는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이제 믹싱을 하는군요. 그렇게 뭐 영호 씨가 너무 잘하니까 자격증 있냐고. 근데 영호는 뭐 자격증 있는 건 아니고 2분 30초에 영식이 영호 옷 맨발로 밟아요. 누가 봐도 남의 옷 떨어져 있으면 옷 줍죠. 근데 영식님이 저런 매너는 좀 모르겠어. 저 밟은 거는 그 장면을 내가 조그맣게 좀 다시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 좀 저런 이렇게 짜잘한 매너들이 없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김치를 손으로 접어먹던다거나 깻잎을 입으로 뱉는다거나 이런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기본 생활 습관이 좀 잘 안 돼 있어. 영호는 지금 커피 만들어 먹은 지 3개월밖에 안 됐군요. 영식님 먹던 젓가락으로 고기 굽고 그러니까 그 뭔가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을 솔직히 저는 학교 다닐 때 보진 못했고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훈련소에서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주의력이 결핍됐다고 김치를 손으로 먹진 않잖아요. 남이 하는 거를 손으로 먹지 않잖아. 식사할 때 아니면 혼자 먹을 때 팔꿈치 올려도 괜찮은데 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고 이러면 팔꿈치 올리고 하면 옆 사람이 이제 이렇게 차렷 자세로 해야 되니까 불편할 수 있지. 근데 영자 씨는 지금 커피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눈치죠. 그래도 재밌어 하네요. 저렇게 커피에 대해서 이제 가스층도 날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는 하루에 한두 잔. 근데 하루에 한두 잔이 많이 마시는 거야. 왜냐면 영자는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커피 아니 뭐 액체를 술로 다 하시니까 굳이 뭐 커피를 안 드셔도 되나? 그래서 영자님은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네요. 그러니까 영자는 지금 커피를 안 마시는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내 앞에서 드립을 내려주고 이런 거는 좋죠. 그게 싫은 건 아니지. 근데 커피를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거는 진짜 거의 아예 안 먹는 거다. 커피를 마시면 이제
잠을 잘 못 자서 평소에는 안 먹고. 근데 이제 뭐 심장이 뛰거나 그러진 않는데 텐션이 올라간다. 그건 뭐 괜찮고. 아, 일주일에 한 번 마실까 말까요? 그렇구나. 아, 근데 되게 좋네요. 보기 좋다. 커피가 보기 좋아. 근데 저도 요즘에 이제 커피를 조금씩 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커피 한 잔 반만 먹었고, 오늘도 지금 한 잔 반밖에 안 마셨어. 그거를 이제 탄산수로 채우고 있죠. 영자님은 이제 술로 채우시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도 영자랑 영호가 보기 좋다기보다는 확실히 영호 씨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영수랑 정숙도 볼까? 씨는 진짜 큰 무게가 있다. 어떤 사람이랑 이제 가까워지면 그 사람과 관계가 길어질수록 영호 씨의 어떤 매력이 보이겠어요. 영호 씨는 좀 더 영호 씨의 매력을 알아보고 안정적인 사람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영호가 말했던 그 웰리스 얘기를 했었거든요. 영호 씨가. 진짜로 웰리스를 추구하는 사람 같아요. 건강하게 잘 사는 삶. 아, 영호가 과연 자기처럼 챙겨주는 여자한테 매력을 느낄까? 그건 아닐 수 있죠. 그건 아닐 수 있어. 영호 씨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지금 이 방송에서, 이 본방에서 드러나진 않는데, 인터뷰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영호가 호뚜라미였거든요. 호뚜라미였던 거는 본인이 호뚜라미의 삶을 선택한 거죠. 그런 사람들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영호가 연애를 7번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번의 연애가 그냥 우연히 겹친 걸 수도 있겠지만 영호 씨가 영호를 호뚜라미 취급하는 여자들을 찾아다니는 혹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어떤 속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호뚜라미로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된 속성을 좋아하는 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영호가 좋아하는 건 자기를 호뚜라미로 여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속성은 누군가를 연인을 호뚜라미로 여기는 속성을 가진 사람이다 일 수 있겠죠. 영호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7번이라고?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영호 씨는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아, 그쵸. 제작진 처음 만난 날 말했지. 그래, 말했어. 7번 연애했고 그 인터뷰 때도 말했지. 호구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호야말로 연애할 때 모든 거를 다 바치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영호 같은 그런 호뚜라미 와 사귀다가 영호가 사라지면 또 막상 되게 아쉬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영자 같은 분하고 예를 들어서 사귀게 됐다고 가정하면, 영자 같은 분하고 사귄다고 가정하면 영호는 계속해서 당기는 사람이잖아요. 당기면서 헌신하잖아. 그러면 영자는 또 다가오고 헌신하는 사람은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지. 그러면 영호가 잘할 때는 모르다가 그래서 계속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 나쁜 남자들에게 오히려 끌려. 밀당할 것 같은 남자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서 결국 영호와의 관계를 영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밀당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불안해서 당장 어떤 자상한 영호와 사귀지만 영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런 나쁜 남자 스타일에 휘둘리면 영호와 관계가 정리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영호가 자기만큼 그냥 안정적인 사람한테 끌려서 가던가, 그러니까 안 끌려도 그런 사람과 그냥 만났거나, 이게 뭐 꼭 받기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재미가 덜해도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밀당 같은 거 안 하는, 그리고 투명한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영자님 같은 이런 분을 만날 거면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영호님이 객관적으로 외모가 훌륭한 외모는 아니지만 그 외모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물론 외모가 훌륭하면 굉장히 유리하지만 외모를 덜 보는 사람들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모를 덜 보는 사람, 나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을 그냥 만나서, 그리고 거기서도 감사해하고 헌신하는 그런 연애 스타일을 가진 본인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잘 살 것 같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냥 그렇게 보이잖아. 근데 영훈님은 지금 뭔가 내가 퍼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이고, 아니 안 훌륭하다고는 했지. 아니 훌륭하지 않은 거는 뭐 그렇지. 차은우 뭐 이런 분이 훌륭한 거고, 차은우나 이런 분처럼 훌륭한 건 아니니까 뭐 그냥 준수하다 정도로. 아니 이게 외모가 경쟁력이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불리한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 호감형이고 준수하시고, 그 영철님은 피지컬이 훌륭하시고 국가대표 피지컬이고, 그래서 영호 씨가, 저는 이 호뚜라미 행동을 계속 할 거면 그거를 감사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사람이.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뭘 베푸는 것도 있지만 신세 지는 것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내가 뭐를 빌린다거나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실은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감사의 의미를 표시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접촉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접촉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것도 큰 방법이죠. 신세를 지는 것. 영식 씨, 근데 영식 씨가 지금 낯설 역대급 캐릭터가 돼버렸는데 실은 영식이 그 정도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영상이 남아버린 거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나는 영식 씨가 차라리 그냥 이 상황을 즐기고 마지막 라방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사과하고 아 이건 정말 제가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다. 아 제가 원래 저런 사람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저기서 나온 모습 당연히 저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제가 항상 스스로 긴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 겸허히 평가 받아들이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영식은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구질구질하다고? 아니야. 라방에서 개인별로 말할 기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 정도 길이면 길지 않아. 정숙 시뮬레이션 사과하고 영호 형, 영호한테 네 칼질 잘한다 그런 말 했었죠. 그거 하고 지난주에 방송 사과문하고 지난주 방송 뭐 사과했지? 오열 사과. 본인이 왜 그렇게까지 한지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식 씨는 내가 왜 영식 씨가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싶냐면 원래 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지도 않고 저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영식 씨가 되게 뭐랄까 속이 좁고 기본 예의가 없는 이기적인 면이 있는 사람인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특별한가 싶긴 하면 그렇게는 아니긴 한데 진심인 게 죄는 아니죠. 영식님은 이 솔로 나라에서 감정의 격동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질투심을 이겨낼 만큼 대범하지 못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출연자는 출연자의 실체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영식이지. 영식 씨가 진짜 이런 말은 그렇지만 소인배는 맞아. 소심한 사람이고 소인배는 맞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어떤 분노를 조절 못 해가지고 누군가를 해칠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도 그냥 영수랑 어떻게 보면 그 자리 싸움하고 누가 1등 할 거야 날 또 혼내니까 그걸로 울컥하고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지. 아니면 그냥 그런 문화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그 자리에 만약 여성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는 무서울 수 있죠. 그건 영식님이 확실히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지. 아까 어떤 주의력이 좀 떨어지면 혼나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혼나지 않았을 거고 혼나지 않는 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은 유쾌하기도 하고 본인도 그런 걸 또 즐기고 이러니까 그러면 좋지. 그럴 수 있으면. 근데 영식은 뭐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안 될 것 같아. 그냥 모르겠어.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진짜 계속 그러고 다녔을 리는 없어요. 그래도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강사니까 강사 입장에서 계속 배웠거나 가르쳤거나 이제 아니면 거기서 조교로 했거나 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옥순 씨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했다? 아니면 소개팅 나가서?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거 뭐 지금도 아까도 찌eng탱이 나오는데 그럼 사실일지 아닐지 난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거면 픽업을 해서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픽업 카페도 있고 픽업 아티스트가 그 옛날에 무슨 화성인 바이러스에도 출연하고 해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유튜브 채널도 있을 거야 아마. 구독자가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픽업 활동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많이 듣죠. 일단 픽업 아티스트는 여기 아티스트라는 말이 붙는 게 좀 실은 어불성설인데 그게 어쨌건 헌팅하는 거예요. 헌팅을 가르치는 거야. 픽업이니까. 근데 길에서 여자분들이 헌팅을 배울 필요가 있냐는 거지. 기술로 남자를 꼬실 수 있으면 그거는 예선을 애초에 넘었다는 거고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예선을 통과했으면. 기술이 없어도 결국은 되는 거고 기술이 있다고 해서 예선을 못 넘었는데 된다? 안 돼요. 근데 영철이나 광수 이런 사람들이랑 뭐가 좀 진전이 있다 그러면 혹시 모르지. 그러면 광수인데 옥수님은 안 하지 않을까요? 광수한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편하게 입는 옷이잖아. 체육복하고 이런 뭐 다른 이렇게 깔끔하게 입는 옷의 한 중간 정도?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옥순 자기소개 때도 그렇고 결핍이 있을지 모르지만 옥순님이 그걸 강조한 이유는 결핍 때문이 아니고 그걸 강조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이야. 이미 짜여진 각본인 거고. 근데 저는 옥순님이 그 각본을 잘못 짰다고 생각해요. 옥순님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이라보다는 좀 고전적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옥수님은 그렇게 전략적이지 못해. 본인의 결핍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전략을 짜고는 왔는데 그 전략이 깊지 못하다? 본인이 세운 어떤 전략들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결핍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또 이렇게 논리에서 막히네. 결핍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말은 결핍이 있어서 뱉은 말이 아니라는 거야. 결핍은 있겠지. 결핍이, 그리고 방금 내가 한 말은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결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말은 결핍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라고. 결핍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짜여져 있는 얘기야. 옥수님은 지금 옥수님의 멘트들은 컨텐츠가 없는 대신에 계속해서 짜여진 거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짜여진 멘트들로. 지금 마지막도 결혼 얘기로 계속 그 4명의 남자한테 결혼 얘기를 했어.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결핍이 있어서 결혼 얘기를 4번 한 거겠어요? 옥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결핍이 있어서?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결혼을 빨리 하고 싶고 자기의 나이는 들어가고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옥수님은 이날쯤에는 결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순서, 본인의 순서에 맞춰서 하는 거야. 행복한 가정을 강조하는 거. 상대에게 뭐 너는 내가 이래도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있어 지금.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그 결핍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옥수님은 지금 자신의 결핍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옥수님이 기본적으로 눈치가 빠르고 시야가 넓어. 그렇다면 그 안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삶을 살았겠죠. 본인이 말하는 그런 행복한 삶, 자유롭고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의 사람치곤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옥순 씨가 가진 결핍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말은 결핍이 있어서 계속해서 뱉는 말은 아니라는 거지. 결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을까요? 옥순 씨는 여기서 지금 많은 표를 받는다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옥순 씨는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멘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할까? 옥순 씨가 멘탈이 그나마 털릴 뻔했던 게 2번이 있는데 상철 씨가 너무 깐죽대서 영철 씨가 끝까지 하면서 절대 옥순 씨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던 그 상황. 2번이죠. 그 2번 이외에는 옥순 씨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어. 뭐 영식이 오해할 때 표정 관리 못한 거 정도? 영철에게 심포도질을 한다거나. 그래서 옥순 씨 근데 영철에게 심포도질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옥순 씨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너무 나가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자 출연자 입장에서도 이 남자 출연자가 옥순을 좋아했다가 안 돼서 나한테 오네? 이러면 되겠냐고. 이러면 이 사람이 그냥 여러 사람 알아보다가 아 그래 나랑 마음이 통했네 이러면 이 사람이랑 사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옥순 따라다니다가 까여가지고 꽁 대신 닭으로 왔네 이런 느낌을 줘버리면 여자들도 마음 안 열어. 지금 그 마음이 영숙님의 마음이 약간 그런 게 있어. 지금 정숙님도 광수에 대해서는 광수가 워낙에 지금 간을 보고 있다 보니까 광수님한테는 좀 실망한 거고 영자님, 현숙님 이런 분들도 지금 상철, 영수 뭐 영호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옥수님이 거짓된 마음 표현을 하는 바람에 전략에 의한 거짓된 마음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물론 옥수님은 그걸 거짓말은 아니야. 왜냐면 영호에게 예를 들어서 너는 참 결혼하기 좋은 남자구나. 결혼하면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남자구나.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동성끼리도 할 수 있는 말이야. 근데 옥수님이 그 말을 뱉으니까 상대에게 마치 나는 너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버리는 거지. 근데 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오해할 만한 말을 한다는 거. 옥순 씨는 아니 그래도 남자를 만나러 왔다고 믿어줘야지. 솔로나라 왔는데. 그러니까 치열하게 쟁취할 만한 대상이 없으니까 굳이 뭐 경쟁할 필요 있나. 순자실도 많이 하지. 영식 씨의 어떤 지능은 모르겠고요. 그냥 시야가 많이 좁은 사람 같아요. 약간 자기를 낮추는 버릇이 있는 것 같긴 해. 영숙이는 자신을 낮추는 버릇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식이 쓰레기 주운 거나 영호가 뭐 했던 거나 그리고 뭐 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을 다 기억을 하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너 그거 했었는데 내가 그거 봤다라는 걸 어필을 하잖아요. 옥순 씨가 뭐 오늘은 뭐 스타일 바뀌었네? 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같은 거 버리러 가자 하면서 누구 찾고, 그리고 거기서 뭐 영숙을 챙겨서 뭐 계란말이를 먹으러 간다거나. 그러니까 옥순 씨가 배려심은 없는데 그 시야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그게 넓은 건 맞다는 거지. 행동 캐치도 빠르고. 영식에게도 17 있다고 하지 않았고 3명 중에 1명일 가능성 1%라고 하지는 또 않았고, 그것도 1% 얘기도 영식이 꺼냈어요. 영식이 옥순한테 1%는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옥순이 아예 1%는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지. 지금 옥순 씨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이 그룹 안에서 단점은 자기 생각에는 지금 나이야. 다른 거는 자기가 지금 이 그룹 안에서 별로 꿀리지 않거든요. 물론 뭐 현숙 씨나 이런 분은 직업이 좋은 분들도 있고 뭐 집에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정숙 씨 같은 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건 눈에는 그렇게 안 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외모나 이런 거에서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이거는 나는 나이 많아도 절대 꿀리지 않는다. 니들이 사람들에게 어쨌건 뭐 그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물론 나이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남출들의 성향도 있죠. 아니면 이 사람이 이뻐. 근데 나이가 많아서 망설이고 있어. 그렇다면 뭐 옥순 씨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시도죠. 뭐 거기서 뭐 난자 올려놨다거나 아니면 나 신체 나이가 뭐 17살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걸로 이제 어필을 할 수도 있지. 이 사람이랑 사귀어볼까?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 저런 어필을 안 해도 충분히 지금 경쟁력이 있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옥수님은 남자 출연자들이 자기보다 막 5살 어리고 10살 어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나보다 그냥 1살 많고, 영수 제일 많은 영수여봤자 자기보다 2살 차이고 나머지는 막 다 어리고 이러니까 옥순 씨가 혼자 조급한 마음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옥순 씨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게 좀 잘못 배운 것 같아.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영철이나 영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제가 낯솔 사기를 보면서 야, 뽀뽀정숙님이 큰일 했다 생각이 들어요. 거기 있는 여자 출연자들이 그렇게 뽀뽀를 하려고, 카메라 무서운 줄 모르고 뽀뽀를 그냥, 이번에 시병자님, 16영자님 하여튼 그 찬에서 계속 그렇게 뽀뽀를 하려고, 남자 출연자는 눈치 보고. 이게 다 20정숙님의 그 유산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었다 싶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생각하기 힘들었죠. 20기는 뽀뽀정숙 원탑이었는데 21기부터는 어벤져스들이 슬슬 구성되기 시작했고, 그걸 보면 약간 뭐 어떤 빌런기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 그리고 특이함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좀 뽑는 것 같아요. 낯솔 인터뷰를 갖고 스펙을 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리고 인물도 그렇고 전체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떤 분은 뽑히고 어떤 분은 안 뽑히고 이런 캐릭터를 보면, 뽑힌 분들은 약간 인터뷰를 할 때 살짝 빌런이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그걸 느끼게 그렇게 하는 행동을 일부러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 당시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는 꼭 커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진정성도 필요하지만 나는 이렇게 특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누군가의 뇌피셜이니까 딱 확실하진 않아요. 영철 씨는 현숙 씨가 이성으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미방분에서는. 모르죠. 또 나가서 얘기도 해보면 이러면서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영철은 현숙을 어떤 이성으로 보고 있지 않고, 그렇게 넘어지고 했을 때도 영철이 그냥 장난을 치고 이런 게 현숙 입장에서는 서운했을 수 있겠지. 영철은 한 번 딱 꽂히면 다른 거를 좀 못 보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좀 그런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결정한 것이 좀 아니다 싶고 그 안에서 고통에 따라도 그거를 잘 쉽게 못 바꾸는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참고 버티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걸 보면 단순하고, 그러니까 영철 씨가 분명히 말하는 것도 보면 재치 있고 스마트한 사람 같은데, 근데 성향 자체는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영수 영식님이 조금 더 과한 느낌은 있지.